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10년 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나왔어요. 사건 자체야 10년 전 일이지만 사실 제가 살아온 삶을 여러분께 넋두리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 같습니다. 그날 일이 제 지난 인생과 관련이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고생 많았던 제 울퉁불퉁한 삶을 다 잊고 보람있게 만들어준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 기억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죠.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다치신 뒤로 몸이 부쩍 쇠약해지셔서 좀처럼 일을 하실 수가 없어 결국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일해야 했죠. 20살도 안 되어 부모님 품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게 됐던 저는 먼 타지에서 일을 하며 부모님께 돈을 붙였어요. 그때 제가 살았던 집은 2층짜리 양옥집으로 저는 그 집의 반지하 새방에서 지냈죠. 해도 들지 않고 습하고 좁은 집이었지만 월세가 워낙 싸고 집주인분들이 좋으셔서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더 이상 그 집에서 지낼 수 없는 사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공장의 사장이 몰래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그때까지 일한 월급도 받지 못하고 일자리까지 잃어야 했거든요. 도시야 일할 곳이 적지 않으니 금세 또 일자리를 찾으면 되겠지만 저는 그 일로 의욕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타지에서 고되게 일하느라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고생해서 번 돈까지 잃고 나니 그냥 다 포기하고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주인분께 사정을 설명하고 방을 빼려고 했는데 집주인분이 제게 뜻밖의 제안하셨습니다. 마침 집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자신들 집에서 일하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주인집 내외분이 워낙 좋은 분들이기도 했고 나쁘지 않은 조건이기에 저는 그 집에서 지내며 일을 하기로 했죠. 사실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계속 흉작이라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제가 쉴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보내드릴 돈이 급했던 저는 일하기도 전에 염치 없이 가부를 부탁드려야 했는데 사모님께서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흔쾌히 돈까지 빌려주셨어요. 여러모로 두 분께 감사했던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두 분 마음에 드셨는지 두 분은 절 많이 아껴주셨어요. 저를 좋아해 주셨고요. 하지만 그 집 식구 모두가 절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품 좋으신 부모님과 달리 그 집 자식들은 저를 이유도 없이 무시하고 싫어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 많은 그 집 아들부터 동갑이던 딸까지 말입니다. 어느 날 2층으로 올라가다가 주인집 아들과 마주쳤는데 그 아들이 고의로 제 가슴을 만졌어요. 계단폭이 좁은 곳도 아니라 실수가 아닌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게 분명했지만 그땐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거기다 그 집 아들이 제가 놀라서 한 말에 난리를 치기도 했고요. 어머! 어머? 야, 너 지금 내 손이 좀 닿았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너 일부러 만지기라도 했어? 누가 너 같은 거한테 관심이나 있겠냐고! 너 같은 건 한 트럭을 갖다 줘도 관심 없거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주제 지가 뭐라도 된 줄 아나? 평소에도 절 싫어하던 주인집 아들은 제게 온갖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를 불러 일부러 바닥을 닦게 하고는 뒤에서 절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나중에 그 의도를 눈치채고 제가 조심히 행동하자 또다시 제게 성희롱을 했죠. 야, 재미 좀 보려고 청소시켰더니 왜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어? 너 우리 집에서 안 잘리고 오래 일하고 싶으면 나한테 잘 보여야지. 주인집 아들한테 재미라도 보게 해줘야 너한테도 좋을 텐데.
돈 없어서 우리 집에서 일하는데 튕기다 잘리면 어떡하려고? 주인집 아들은 질 나쁜 성희롱과 험담으로 저를 괴롭혔는데 그래도 그건 좀 나은 편이었습니다. 동생인 집주인 딸은 더 심했거든요. 집주인 딸은 저와 동갑이었는데 왜 그러는진 모르겠지만 절 대놓고 무시하고 싫어했습니다. 야, 너 얼마 받고 일해? 식모일 같은 건 돈 받고 하는 건가? 일하는 거니까 돈 받고 일하죠. 많진 않지만.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돈까지 받아가고 아주 팔자 좋다. 그럼 너 내가 엄마보다 돈 더 주면 내 하녀 노릇도 할래? 아니요, 지금 하는 일도 충분히 바빠서요. 너 돈 많이 필요하다며? 돈 필요해서 가불도 했으면서 돈 준다는데 튕겨? 야, 말해봐. 너희 집 얼마나 못 살아? 도대체 얼마나 못 살길래 그 나이에 남의 집 식모살이라니? 죄송한데 제가 지금 마저 할 일이 있어서요. 저 그만 가볼게요. 야, 어딜 가! 잠깐 기다려봐. 내가 뭘 좀 줄게. 너 이런 거 가져본 적 없지? 이 팔찌 봐봐. 예쁘지? 이거 너 줄까? 예? 저요? 왜? 갖고 싶어? 그럼 어디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면서 감사합니다 해봐. 주인님 감사합니다 말하면 줄게. 주인집 딸의 악질적인 놀림에 처음엔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나중엔 적응이 되었는지 웃어넘기며 태연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러자 약이 오르는 건지 나중엔 없는 일까지 만들어 저한테 일부러 누명을 씌우더라고요. 엄마, 제가 엄마 아끼는 찻잔 깨먹었어.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기어이 건드려서 깼다니까? 아니에요, 전 그거 만지지도 않았어요. 내가 다 봤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 진짜 혼나고 싶어? 창수가 조심 좀 하지. 아유, 이거 내가 아끼는 건데. 아니에요, 사모님. 저 정말 안 그랬어요. 그럼 내가 지금 없는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엄마, 쟤 좀 봐. 걷어준 거 고마워하지도 않고 거짓말이나 하네? 나보고 거짓말했다고 하고 저거 이대로 둘 거야? 처음에는 집주인분도 오해일 거라며 제 편을 들어주셨는데 점점 그런 일이 많이 생기니 결국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오해를 풀어보려 더 열심히 일했지만 전 결국 그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저를 안이 꼽게 보던 집주인 딸이 저를 도둑으로 몰아갔거든요. 아니, 이게 다 어디 갔지? 얘 창수가, 너 혹시 내 폐물에 손댔니? 아니요, 저 거기 서랍 쪽으로는 가지도 않는데요. 아니, 내가 분명 여기 잘 넣어뒀는데 이게 어디로 갔을까? 반복된 모함에 전 이미 찍힐 대로 찍힌 상태였는데 그때 하필이면 사모님이 폐물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본 적도 없는 폐물이라 당연히 모른다고 했지만 결국 그 폐물이 제 방에서 나와버렸죠. 이것 봐, 다 창숙이 짓이라니까? 엄마, 내가 제 질 나쁘다고 했잖아. 거지 같은 거 걷어줘봐야 은혜도 모른다니까? 저런 애 계속 집에 두면 진짜 큰일 날걸? 당장 쫓아내야 해. 결국 저는 집주인 딸의 모함에 잘리게 됐습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봤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집주인분도 제 말이 아닌 자식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억울하게 그 집을 나와야 했죠. 그래도 다행이라면 그때는 부모님 농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었고 아버지도 기운을 조금씩 차리셔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친 심신을 달래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시골이라 워낙 일거리가 없어서 결국 남의 집 농사를 거들어주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서울에서 이사 온 집에서 가정부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게 됐죠. 식모나 가정부나 비슷한 일이니 할만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이전 집에서 겪은 나쁜 기억 때문에 망설여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 코가 석자라고 결국 돈이 우선이었고 여러 집 돌아다니며 소일거리나 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 결국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5년 넘게 식모로 일한 경력 덕분인지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요. 다행히 이번엔 전에 집과 달리 식구들이 모두 좋은 분들이었어요. 집주인 내외부는 이혼한 첫째 따님과 손주가 몸이 좋지 않아 공기 좋은 시골로 내려오신 거라고 하셨는데 다들 저한테 잘해주시더라고요.
두 분 모두 저를 일하는 가정부가 아니라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고 그 집 따님도 항상 제게 고맙다며 이것저것 잘 챙겨주시곤 하셨습니다. 이전 집과 비교되게 너무 고마웠던 저는 일이 끝난 뒤에도 대가 없이 일을 돕기도 하고 틈틈이 그 집 손주와 놀아주기도 하며 지냈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며 잘 지내었는데 그러다 제가 정말 그 집 식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혼자 살던 그 집 둘째 아들이 제 남편이 되었거든요. 서울 집과 부모님이 계신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저를 눈여겨본 남편은 처음부터 제게 관심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어요. 처음에는 왜 부잣집 도련님이 무식한 시골 처녀를 좋아할까 싶어서 당황했는데 그 사람은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조건이 왜 붙냐고 묻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던 저는 결국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어른들에게는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숨겼어요. 그 사람이야 내가 좋아서 조건을 안 따진다고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잘해주신다고 해봐야 저를 가정부로서 신경 써주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식구들은 저희의 만남을 처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부담을 가질까봐 모른 척하고 계셨더라고요. 한참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저를 배려하는 식구들의 마음씨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저는 더 자주 들여다보고 신경 쓰며 조금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저는 따뜻하고 편견 없는 마음을 가진 가족들 덕분에 남편과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었죠. 이후 저는 마치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너무나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저만 행복한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과도 행복을 나눌 수 있었죠. 좁은 시골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다 보니 시댁과 친정이 교류가 많았고 워낙에 사람 좋으신 시부모님과 시누이라 다들 저희 부모님께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댁과 친정을 나눌 것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한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던 우리 가족들에게 어느 날 비극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친정과 시댁 식구들이 전부 모여 가족여행을 떠나기로 한 전날, 원래도 몸이 약한 조카가 갑자기 아파서 제가 남아 조카를 돌보게 되었어요. 이제 와서 여행을 취소할 수도 없고 혼자서 아이 돌보기 힘든 시누이가 남을 순 없어서 제가 혼자 남아 조카를 돌보게 됐죠. 그런데 그날 조카와 제가 빠진 여행길에 교통사고가 나며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 그리고 남편까지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시누이는 목숨만 부지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워낙 중상의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한순간에 가족들을 전부 잃어버린 저는 제발 시누이만큼은 깨어나길 바랬지만 결국 시누이마저 조카를 부탁한다는 말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좋은 남편과 가족을 만나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했던 저는 하루아침에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세상이 저를 버린 듯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저는 삶을 포기하고 싶었고 정말 그럴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조카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카를 친아빠에게 맡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원래도 알코올 중독에 도박을 끊지 못해 이혼당했던 시누이의 전 남편이 어디 길에서 객사라도 한 건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듣기로는 신우와 이혼하고 1년 뒤에 아예 종적을 감췄다고 들었죠. 결국 그 얘기는 제가 조카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제 의지가 아닌 타의로 조카를 위해 삶을 이어가게 됐죠. 더 이상 삶의 의지는 없었지만 어린 조카를 위해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아이를 키워본 적 없던 제게 그 책임감이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떠난 가족들을 생각하면 버텼어요.
앞으로 저에게 남은 날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성균이를 잘 키우기 위한 날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성균이를 돌봤습니다. 그 결과 저는 아들을 의사로 키워낼 수 있었죠. 물론 모자란 제 뒷바라지에도 의사가 되어준 아들 덕분이었지만요. 저는 아들이 잘 자라준 것을 감사해하면서도 아직 제 책임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성균이 결혼만 잘 시키면 제 몫을 다한 거라고 마지막 목표와 책임을 가졌죠. 그리고 몇 년 뒤에 아들은 다행히도 좋은 여자를 데려왔어요. 제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감을 보며 저도 그제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고 나고 저는 상견례를 나가게 됐죠.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긴장됐어요. 성균이가 결혼한다고 말했을 때부터 예정된 일이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긴장이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실수하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으며 상견례 자리로 나갔죠. 성균이와 함께 도착하고 나선 한 번 더 기합을 넣고 긴장을 풀려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을 보며 실수하지 말자고, 성균이 결혼하는데 방해는 되지 말자고 되뇌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있던 여자가 절 알아보며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저기요, 혹시 저 알지 않아요? 네? 저요? 글쎄요, 전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아닌데, 낯이 많이 익는데. 혹시 학교 어디 나왔어요? 아니다. 어렸을 때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살던 동네가 어디예요? 난 평생 XX동에 살았는데. XX동이면 제가 한 7년 정도 살긴 살았는데 그 동네에 아는 이웃은 없었는데요. 그래요? 그럼 오다 가다 마주친 걸 내가 아니네. 내가 기억한 게 맞네. 야, 거머리, 너 나 기억 안 나? 나야, 나 주인님 이희진. 네가 식모로 일하던 집 딸. 너 이름이 뭐였더라? 창 뭐였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너 맞지? 네가 날 잊으면 안 되지. 네가 우리 집에서 일한 게 몇 년인데. 너 희진이구나. 그래, 잘 지냈니?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뭐가? 그동안 잘 지냈냐고 물었는데 그게 왜? 아니, 그 전에 나보고 지금 희진이라고 했니? 야, 네가 나랑 언제부터 친구였다고 내 이름을 부르니? 너 우리 집에서 지낼 때 내 이름 부른 적 있어? 없잖아. 단둘이 있을 때 네가 날 뭐라고 불렀어? 기억 안 나? 뭐? 너 지금 나보고 옛날에 네가 시켰던 호칭을 대라는 거야? 그걸 듣고 싶어서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니? 너? 정말 어이가 없네. 예, 너 내가 안 보는 동안 주제가 좀 나아졌니? 편하게 살았어? 아니다. 세상이 좋아지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건 없는데도 대우받는 게 있지? 하긴 요즘에 알바하는 사람 붙잡고 조금만 뭐라도 해도 갑질이니 뭐니 사람 죽이려고 하니까. 거지 같은 것들이 사람이라도 된 줄 알지. 근데 우리 관계는 좀 다르지 않니? 너 나랑 친구인 적도 없잖아. 네가 말하기 싫어하는 호칭도 원래 네가 부르던 호칭이고 말이야. 안 그래? 그래서 옛날 그때처럼 불러보라는 건데 뭐 이렇게 꼿꼿하게 나와? 옷 입은 꼬락선이 보니까 지금이나 예나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됐다, 그만하자. 오늘 우리 못 본 걸로 하고 끝내. 야, 가긴 어딜 가? 가더라도 주인님 잘 가세요 인사는 하고 가야지. 나 오늘 중요한 날이라 열 내고 싶지 않아. 이럴 시간도 없고. 이게 진짜 정신을 못 차렸네? 야, 식모, 이 거지년아! 주인님이라고 말 안 해? 주인님이라고 불러! 원래 네가 불렀던 것처럼 주인님이라고 하라고 얼른! 하필 그 식당 화장실에서 만났던 여자가 제가 식모로 일할 때 만났던 주인집 딸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기억을 떠올리려고 해도 떠올릴 수 없는 나쁜 년이었는데 세월이 한참 흘러 우연히 만난 그때도 육두문자가 나올 만큼 나쁜 년이었죠. 하지만 화내지 않고 참으려 했습니다. 제 아들 인생에서도
제 인생에서도 중요한 날이었던 만큼 그날만큼은 조심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분한 마음을 억누른 채 무시하고 화장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절 붙잡는 겁니다. 끝까지 절 괴롭히겠다고 그놈의 주인님 소리 듣겠다고 말이죠. 이건 놓치 그래? 나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분명히 말했어. 니까짓 게 중요한 날이 뭐가 있다고? 야, 나야말로 오늘 중요한 날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내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주인님이라 부르고 서로 중요한 일 보자. 어? 어서 해봐, 주인님.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뭐가 잘못된 거야? 너희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넌 왜 사람을 못 괴롭혀서 안달이니? 그것도 30년도 더 지나서 이제 4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아우 열받아. 야, 내가 못된 게 아니고 너 같은 게 주제도 모르고 설치고 다니니까 내가 주제를 알려주려고 이러는 거잖아. 요즘 돌아다니면 너 같은 애들이 너무 자주 보여. 주제도 모르고 나랑 한 공간에 있는 너 같은 것들이.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 줄 아니? 그래서 내가 주제 좀 깨닫게 해주는 거야. 너 정말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구나. 넌 조선시대에 태어나야 했네. 요즘 세상에 사람 급을 나누면서 사니? 그렇다고 네가 엄청 대단한 출신도 아닌데 말이야. 뭐? 대단한 출신이 아니야? 야, 이 거지 같은 년아! 우리 집이 뭐? 부모님 두 분 다 교수에 집안도 그 정도면 대단한 거지. 그리고 니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남의 집에서 식모나 하던 년이? 이게 어디서 평가질이야, 평가를! 야, 네가 20살 때 공장인가 어디 가게인가 일할 때 난 돈 펑펑 쓰면서 살았어. 네가 우리 집에서 식모살이 하면서 돈 벌 때 난 네가 번 돈의 2배는 쓰면서 놀았다고. 근데 어디서 인연이 지 주제에 그딴 말을 짓거려. 너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기억 안 나지? 니년 집이 얼마나 시궁창이었는지. 너 우리 집 아니었으면 끝 아니었어? 너네 집안 우리 부모님 덕분에 먹고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우리 집안 덕분에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 근데 인연이 은혜도 모르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모두 너희 부모님 덕분이야. 네 말대로 내가 내 주제를 잊었던 것 같고. 자, 그럼 네가 불러달라는 대로 부르면 되는 거지. 주인님, 저 이제 그만 가볼게요. 바빠서요. 이러면 된 거죠? 조금 전에 네가 한 실수도 사과해야지. 주제도 모르고 내게 까분 거. 주인님, 제가 죄송해요. 제가 세상이 좋아져서 주제를 몰랐네요. 이해해 주세요. 솔직히 내 성에 차진 않지만 그래도 네 주제를 깨닫게 해준 걸로 만족하고 보내줄게. 그래, 그만 가봐. 그리고 오늘 일 잊지 마. 네 주제 말이야. 종종 오늘 일 떠올리면서 살아. 알겠지? 이전에 만났거나 그날이 아니었다면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그래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상견이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괜한 소란으로 아들 결혼에 발목을 잡을 순 없었기 때문에 말이죠. 저는 40여 년 전처럼 식모가 되어 주인집 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붙잡혔던 손에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화장실을 나섰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아들을 안심시켰어요. 안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큰 소리가 나는 것 같던데. 아니, 이런 무슨 일. 화장실에 있던 사람이 전화로 다투더라고. 지금 몇 시니? 벌써 약속 시간까지 10분밖에 안 남았네. 얼른 들어가 있자. 네, 소연이도 먼저 도착해서 앉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사돈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신 거 아니니? 오셨는지 확인하고 화장실 갈 걸 그랬다. 더 기다리시지 않게 우리 얼른 들어가자. 상견례를 하는 시각까진 10분이나 남았지만 예비 사돈께서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에 괜히 죄송해지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발걸음을 서둘러 예약한 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제가 예비 사돈될 분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는지 방 안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비 며느리만 있었죠. 미안하다, 소연아. 내가 괜히 화장실을 들려서 어머님을 너무 기다리시게 했네. 아니에요. 저희가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일찍 온걸요.
지금 어머니께서 전화 받으러 가셨는데 제가 모시고 올게요. 아니야. 통화 끝나실 때까지 기다리자. 급한 것도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셨네요. 엄마, 여기 성균 씨 어머님 오셨어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볼 일이... 어머! 소연이 어머님이... 사돈이... 저는 문을 열고 들어온 예비 사돈을 보고 너무 놀라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예비 사돈이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 마주쳤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제 기억에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는 사람. 40여 년이 지나고도 예전 그때처럼 여전히 못된 사람인 집주인 딸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방금 전에도 주인님이라고 부른 바로 그년이었죠. 제가 너무 놀라 입을 벌린 채 말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을 때 문을 열고 들어온 예비 사돈도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얼음이라도 된 것처럼 그 자리 그 자세로 멈추고 서로를 쳐다만 보고 있었죠. 왜 그러세요? 두 분 아시는 사이세요? 아니, 알긴 오늘 처음 뵙는데. 내가 오래전에 알고 지낸 사람이랑 너무 닮으셔서 잠깐 놀란 거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저 소연이 엄마 됩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성균님 최서방 어머님이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제가 듣기론 최서방 어머님께서는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엄마,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성균 씨 집안에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사전에 얘기를 다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깜빡하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 이게 뭐 죄송할 일이니? 내가 깜빡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못할 이야기도 아닌데 말이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원래는 관계가 어떻게 되나? 외가 쪽? 친가 쪽? 원래는 제가 성균이 작은 엄마인데 사정이 있어서 성균이 어릴 때부터 아들로 삼고 키우게 됐습니다. 작은 어머니셨구나? 친어머니가 아니고. 근데 너무 거리가 먼 거 아니에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난 이런 경우 처음 들어서요. 피도 안 섞인 작은 어머니가 어머니 노릇을 하는 건 처음 봤네. 엄마 진짜 왜 그래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은 성균 씨 어머니잖아요. 어머님께서 성균이 입양하셨고 지금까지 키워주셨는데. 전에 다 말했는데 진짜 왜 자꾸...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니, 내가 언제 최서방 어머니가 아니라고 말했니?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말한 거지. 이제 됐다. 관계 정리 다 됐으니 상견례 하자. 당황한 저와 달리 예비 사돈이 되어 돌아온 집주인 딸은 금방 진정하고 또 못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며느리 말에 따르면 분명 상견례를 하기 전 저희 집 사정을 다 들었다는데 일부러 저와 성균이의 관계를 파헤치며 물어봤어요. 그러다 꼭 그 말을 하고 싶었는지 제가 성균이 친엄마가 아니라는 소리를 했죠. 그 여자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한 저였지만 속수무책으로 여자가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균이가 원하는 결혼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 성균이의 행복을 위해 그 정도 도발과 괄시는 참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 여자를 보고 조금은 안도한 것도 있었죠. 성균이를 걷어 키우며 평생 마음에 걸렸던 게 성균이의 너무 좋은 머리와 능력을 제가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한 거였어요. 의사가 된 그때도 그런 상황이 마음에 걸렸던 건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고 있던 여자의 집안이라면 충분히 성균이의 능력을 더 빛나게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만 그 여자의 무시를 참고 견딘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견뎌낸 것도 있었는데 또 하나, 앞선 이유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죠. 그 여자가 말한 것처럼 제가 성균이의 친엄마가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물론 성균이를 정말 사랑하고 아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가족을 다 잃은 사람이 시누이의 아들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걷어 키운 걸로 보일지 몰라도 전 그렇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성균이를 제 아들로 생각했고 성균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희생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저의 진심과 상관없이 전 결국 성균이의 친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제 배로 10달을 품어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게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었죠. 제가 만든 자격지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기에 그날도 제 입을 닫고 넘어갔던 거였어요. 그러자 여잔 제 행동을 보고 눈치챘는지 상견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더 심한 과일씨를 이어갔죠. 그럼 결혼식 날짜는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날 중에 저희가 고른 식장 사정 보고 잡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리고 보여드린 곳 이외에 추가로 본 곳이 있어서 아예 전부 다 인쇄해서 왔으니 한번 보세요. 어디가 마음에 드시는지 말씀도 해주시고요. 소연아, 식장. 나 식장 관련으로 안 그래도 말할 게 있었는데 너희 예식장 말이다. 왜 전부 다 하나 둘씩 아쉬운 곳에서 하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혹시 최서방 작은 어머니 예비 사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예비 사돈 혹시 애들 식장 잡는데 간섭하셨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의사나 되는 최서방이 왜 이런 곳에서 식을 올리겠다고 해요?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결혼식 한 번 하는데 큰돈 쓰면 아까우니까 우리가 저렴한 곳에서 하려는 거야. 시간만 많으면 무료 대관하는 곳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워낙 바빠서 예식장에서 빌리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고른 곳도 돈이 얼만지 알아? 예식 겨우 1시간 남짓하면서 돈을 얼마나 받는데. 어머님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희진이도 그렇고 결혼식에 돈을 많이 쓰는 게 아까워서 그래요. 그리고 이 정도면 나쁜 곳이라고 할 순 없고요. 장소가 좀 외진 곳에 있어서 그렇지 내부 시설이나 식사나 괜찮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최서방, 자네 의사야. 그럼 의사라는 직업에 맞는 곳에서 식을 올려야지. 거기다 우리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따지는데. 자네 솔직히 말해봐. 사돈이 돈 아끼자고 했지? 내가 들은 사돈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인데. 워낙 평생을 어렵게 살았을 테니까. 엄마! 아까부터 왜 그래?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종종 말실수를 하세요. 나쁜 뜻은 아니고 근검절약하시는 게 습관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 실례라는 건 알지만 저희 잠시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비 며느리가 말을 끊고 자기 엄마를 데리고 나갔고 10분 뒤 여전히 상기된 얼굴로 들어오는 걸 보니 밖에서도 한바탕 난리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안색 하나 안 변해 있었어요. 태연한 얼굴로 들어왔고 절 보더니 살짝 미소까지 짓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리곤 잠시 입을 닫고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자 따라서 나오더니 또 화장실에서 사람을 긁기 시작했어요. 주제도 모르고 꼿꼿하다 했더니 이거였어? 의사 아들도서? 사돈, 우리 이러지 맙시다. 과거가 어쨌든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이러지 말자고요. 서로 애들 둔 부모잖아요. 애들 앞날만 생각하고 그만하죠. 뭐하죠, 뭐해요. 이야, 바로 말투도 바뀌었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뭐 그런 건가? 그런데 너 착각을 너무 심하게 하네. 그래봤자 너 최서방 친엄마 아니잖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며? 근데 어디서 엄마인 척 까불어? 야, 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선 의사 아들 든 엄마인 척 살 수 있어도 내 앞에선 아니야. 내 앞에선 여전히 우리 집 식모, 내 하녀라니까? 머리 좋은 조카 걷어서 덕 보고 사는 식모년이라고. 근데 그것도 여기까지다. 너 앞으로 최서방에게 손 떼, 알겠지? 뭐라고요? 손 떼라뇨?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최서방 내가 밀어줄 거니까 그러니 넌 이제 최서방 등에 꽂고 있던 빨대 뽑으라는 말이지. 그래도 이제까지 꽤나 덕 보고 살았을 거 아니야. 네 주제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우리 딸한테서 얘기 들어보니까 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긴 한데 그게 충분한 건 아니었잖아. 그 모자란 부분 우리가 채워주고 밀어줄 거니까 그만하라고. 그렇다고 키워준 은혜가 있는데 연을 끊으라는 것까진 아니고 우리 최서방 의사로서 또 우리 소연이 남편으로서 그리고 내 자랑스러운 사위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뒤로 물러나라고.
명절이나 너 생일 때나 만나서 얻어먹고 덕도 보고 그래. 그 외 우리 소연이도 그렇고 최서방도 일절 괴롭힐 생각하지 말라고. 뭐? 내가 사돈 된다고 끝까지 예의 지키려고 했더니 어쩌고 어째? 야, 네가 뭔데 나보고 우리 아들 만나지 말라는 거야? 뭔데 손 떼라고 해? 그럼 친엄마도 아닌 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만들래? 나 네가 계속 최서방 등에 빨대 꽂고 있으면 이 결혼 허락 안 해. 그리고 네가 뭔데? 네가 최서방 친엄마라면 그럴 자격이 있겠지만 네가 엄마야? 아니잖아. 넌 그냥 어렸을 적 보호자가 필요했던 최서방의 보호자일 뿐이야. 최서방 의사 된 것도 너랑 아무 관련 없고. 의사가 밥 3끼 먹인다고 되니? 그럼 대한민국 절반 이상의 의사가 되어 있게. 머리가 있어야지. 유전적인 머리가. 거기다 네가 고액과외나 일타 강사 학원 보내준 것도 아니라며. 그럼 순전히 최서방 부모님 머리로 의사가 된 건데 그분들이 너랑 관련이 있냐고. 친척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며? 그러니까 네가 싫다 좋다 할 수가 없지. 안 그래? 네가 생각해봐. 너 뭔데? 너 식모 말고 뭔데? 최서방에게 뭘 해줬는데? 무엇을 얼마나 해줬냐는 그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더군요. 저도 제가 성균이에게 해준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돈 번다고 밖에 나가 있어 성균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해준 것도 아니었고 버는 돈이 많아서 그 좋은 머리 더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것도 아니었어요. 여자가 한 말처럼 제가 성균이를 의사로 만들었다기보단 성균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사가 돼준 거였죠. 그걸 알아서 제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고 나서서 제 아들이라 말하고 다니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너무 모자란 엄마였으니까요. 걷어 키운 아들이 스스로 잘나 덕을 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봐, 자기도 알고 있으면서. 너 이제 정신 차려야 해. 지금까진 거둔 아들 덕분에 네 주제를 착각하면서 살았지만 이젠 주제 파악해야 한다고. 지금도 봐봐. 너 의사인 최서방 빼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거 없잖아. 너 뭐가 있니? 뭐가 잘났어? 최서방 도와줄 수 있어? 병원 내줄 수 있냐고? 아니잖아. 근데 난 해줄 수 있어. 최서방 내가 더 잘난 의사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만 떨어져. 알겠지? 저는 제 어깨를 치고 화장실을 나가는 여자를 붙잡지 못했어요. 과거 도둑으로 몰려 그 집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속으로 울분을 삭혀야 했죠. 하지만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도 마음은 놓였다는 겁니다. 다른 말 다 떠나서 아들 성균이를 더 잘난 의사로 만들어주겠다는 말과 지원해주겠다는 그 말이 그렇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성균이가 자기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생각보다 마음을 쉽게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잡고 다시 상견례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조금 전보단 가벼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예비사돈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으니 더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정말 못된 사람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한 사람도 괴롭히더라고요. 방으로 들어와 무슨 이야기든 고분고분하게 예비사돈 말을 따르고 있었어요. 예비사돈은 일부러 절 조롱하듯이 말이 나올 때마다 제 의견을 물었고요. 끝없는 도발이 날아들었지만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니 타격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화장실을 다녀왔을 때보다 더 편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돈이 제 말꼬리를 붙잡았고 이번엔 심하게 선을 넘었죠. 우리 최서방이랑 소연인 자녀 계획을 세웠나? 두 사람 다 머리 좋고 인물 좋고 능력 좋아서 애를 많이 낳으면 좋은데 어차피 애 봐줄 사돈도 있고 말이야. 아직 구체적인 생각은 없지만 둘 이상은 낳으려고요. 어렸을 때부터 형제가 많은 친구들이 보기 좋았거든요.
그래, 성균이 네가 그랬지. 그리고 능력만 되면 자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힘든 점도 있지만 그건 잠깐이고 나중에 돌아오는 행복이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니까. 그러니 많이 나아. 저 사돈, 그건 사돈이 할 말이 아니죠? 네? 사돈이 우리 소연이 대신 낳아줄 것도 아니면서 애를 많이 낳으란 소리래요? 우리 소연이가 애 낳는 기계야 뭐야? 엄마 또! 엄마가 먼저 많이 낳으라고 했잖아! 그거야 난 네 엄마니까 말할 수 있는 거지? 아유, 소연아, 아니야. 내가 실수한 거 맞아. 그러니 그만해. 사돈, 제가 죄송해요.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어머니, 잠시만요. 어머니께서 사과하실 일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최서방, 자네 지금 내 앞에서 누구 편드는 건가? 그럼 내 잘못이라는 거야? 사돈, 그런 거 아닙니다. 얘 성균아, 너 왜 그래? 너 가만히 있어. 이번 일 내가 실수한 거. 사돈, 잠깐. 친엄마도 아니면서 자기 자식 가르치는 것처럼 간섭은 그만하시죠? 우리 최서방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습 내가 보기 싫으니. 제가 바짝 엎드려 자기 말 따르는데 신이 났는지 제 아들과 자기 딸이 있는 앞에 그 여자가 실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잔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한 말이 당연하다는 듯 저를 째려보고 있었죠. 그때 그 여자 눈앞으로 앞접시가 지나갔고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바닥에서 깨졌어요. 그 소리에 저도 예비 며느리도 그리고 예비 사돈 그 여자도 놀랐고요. 단 한 사람, 접시를 바닥에 던진 아들만 놀라지 않고 화를 쏟아냈습니다. 진짜 보자 하니까 이 여자가! 당신 언제까지 우리 어머니께 이럴 거야? 언제까지? 최서방, 자네 지금 뭐 하는 겐가? 내가 접시 던진 게 중요해? 당신 지금 우리 어머니께 뭐 하는 짓인데? 뭔데? 어디서 우리 어머니를 아랫사람 대하듯이 대해? 참나. 소연아, 최서방 저거 왜 저러니? 저래도 돼? 오빠, 우리 엄마가 실수한 건 맞는데 오빠가 이렇게 나오면 상황이 뭐? 너 저 여자가 우리 어머니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 내가 들려줄까?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줘? 자, 이거 들어봐! 화를 버럭 내던 아들은 옆에 있던 예비 며느리에게 휴대폰으로 뭔가를 들려줬어요. 처음 식당에 도착해 화장실에서 예비 사돈 그 여자와 있었던 일과 상견례 중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그러니까 아들은 저와 그 여자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김소현, 네가 봐도 네 엄마라는 저 여자 완전 미친년 아니야? 내가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젊었을 적 너희 엄마 집에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걸 지금도 끌고 와? 우리 어머니를 자기 하녀처럼 대해? 그리고 뭐? 내가 어머니 자식이 아니야? 야이씨, 넌 이거 듣고도 네 엄마 비호할 수 있어? 엄마 이 대화 뭐야? 정말 엄마가 나눈 대화야? 왜 엄마 목소리가 저기서 들리는데? 왜? 말 좀 해봐. 왜 들리냐고. 아이 그게 아씨 몰라. 그래 내 목소리 맞는데 뭐 어쩌라고. 얘 소연아, 너 저 여자가 예전에 뭐 했는지 아니? 우리 집 식모였어, 식모. 그땐 내 눈도 똑바로 보지 못하던 우리 부모님이 준 돈 얻어먹고 집안 식구 먹여 살리던 식모년이었다고. 내 한 달 용돈보다 더 적게 벌던 년. 그런 년이 내 앞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열이 안 받아? 그것도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닌 아들이 의사라고 나랑 맘먹으려고 하는데 열 안 받냐고? 안 짓밟고 싶겠냐고? 그래서 내가 주제 좀 알려줬어. 왜? 이해가 안 되니? 이해되지? 그렇지? 아우씨 열받아. 그리고 최서방, 자네 지금 행동 똑바로 해. 피 한 방울 안 섞인 여자 감싸겠다고 나 적으로 만들면 자네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해. 알아? 저 여자 자네 친모 아니야.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자기도 외로워서 자네 키운 거라고. 거기다 자네에게 해준 것도 없잖아. 그런 여자 감싼다고 자네가 더 성공할 기회를 놓칠 거야? 자네 진짜 부모님이 하늘에서 땅을 치고 안타까워할 선택할 거냐고. 성공?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키워주신 부모님 버리면서 돈 잘 버는 건가 보지? 근데 난 아닌데.
난 날 위해 자신의 청춘과 인생을 희생하신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드리는 게 내 인생의 성공이자 꿈인데 그래서 당신 얘기 들을 것도 없어. 또! 당신 도움 없어도 충분히 나 잘 될 거야.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드리려면 열심히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 그 주둥아리에서 우리 어머니 무시하는 말 한마디만 더 나와봐. 나 안 참아. 지금까진 어머니께서 가만히 계시니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는데 이젠 가만히 안 둔다고. 이 접시 다음엔 이렇게 안 빗나가! 이렇게 당신 발 앞에 안 떨어질 거라고! 미친놈! 미친년한테 배워서 정신이 나갔나? 의사라는 놈이 사람한테 접시를 던져? 얘 소연아, 신고해! 저 미친놈 신고해서 의사 면허 박탈시켜버려! 잔뜩 흥분한 성균이가 또다시 접시를 던져 자기 코앞에 떨어지자 여잔 딸에게 신고하라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날뛰고 있는 자기 엄마를 쳐다보고 있었죠. 한심한 눈빛으로 바닥까지 봐서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다는 눈빛으로 말입니다. 소연이 너 뭐해? 어서 신고하라니까! 누굴? 엄마? 엄마를 신고할까? 이게 신고가 되나? 된다면 나 엄마 신고하고 싶다. 뭐? 소연아,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어떻게 이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러니까 아빠도 엄마랑 이혼했지. 엄마라면 치가 떨린다고 외국으로 떠났지! 엄마는 이게 사람 할 짓으로 보여?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안 드냐고. 왜? 왜 안 들어? 엄마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이상한 생각 가지고 사는데. 소연아, 너까지 왜 그래? 너 세뇌라도 된 거야? 어? 난 엄마가 귀하게 자라서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정말 너무하네.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네, 우리 엄마. 나 진짜 실망했어.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부끄러워. 평생에서 제일 부끄러운 순간일 것 같아. 그래서 오빠에게, 어머님께 너무 죄송하고. 나 이제 엄마 딸 안 할래.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엄마 딸 안 하고 살래. 난 이런 사람이 내 엄마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랑 연을 끊겠다고? 내가 네 엄만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 어디 한번 말해봐. 엄마가 내게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내가 누구 손에 컸는데? 엄마야? 아니야. 아빠랑 보모해주시던 아주머니였어. 엄만 나한테 요구하는 것만 많았지. 밥 한 번, 손길 한 번 주지 않았잖아. 그래서 나 오빠랑 어머님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받고 놀랐는지 몰라. 아, 저럴 수도 있구나. 아, 우리 엄마가 정말 잘못된 사람이구나. 충격받았다고. 엄마는 내게 단 한 번도 엄마 노릇한 적 없었으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까지. 그래서 나 엄마랑 연 끊으려고. 오빠랑 결혼 못하게 되더라도 엄마랑은 연 끊을래. 너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 나를 얼마 들여서 키웠는지 계산해서 줘. 나한테 사랑을 준 적은 없잖아. 우리 사이에 계산할 건 나 키우는데 든 돈밖에 없으니까 그 돈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줄게. 내 방에 있는 거 다 팔고 남은 거 계산해서 알려줘. 나 오늘부터 엄마랑 연 끊었으니까. 예비 며느리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관이었습니다. 어디 피 한 방울이 안 섞였다고, 해준 게 없다고 제게 말을 뱉은 건가 싶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엄마가 있다는 게 놀라울 지경이었어요. 억울해하고 악에 바친 며느리 이야기를 듣고 그 여자와 더 상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와의 마지막을 그렇게 끝낼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보고 먼저 뛰쳐나간 예비 며느리를 따라가라고 한 뒤 40여 년 전에 그리고 그날의 복수를 해줬습니다. 주제 들먹이고 있더니 꼴 좋네. 이제 네 주제를 알겠니? 뭐? 이 거지년이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야, 내가 너 이빨뿐만이 아니라 네 온몸을 비틀어버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다 비틀고 싶은데
또 너 덕분에 내가 살아온 인생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게 돼서 내가 봐줄 거야. 사실 나도 확신이 없었거든.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상균이에게 좋은 엄마가 아니라는 걸. 근데 너 덕분에 알게 됐네. 상균이 입을 통해서 또 우리 며느리를 통해서 내가 나쁜 엄마는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소연이 있잖아. 내가 우리 상균이처럼 잘 걷어 보살필게. 내가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상처가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잘 자랐거든. 그게 시어머니이자 엄마인 나로서 너무 가슴 아프네. 예쁜 딸 낳아줘서 고맙다. 소연이 이제 내 딸로 잘 키울게. 그럼 우리 더는 보지 말자. 저는 그렇게 그 자리를 나왔고 아들과 며느리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을 때 집으로 불러 얘기를 나눴어요. 지난번 일로 인해 두 사람 결혼이 달라질 건 없다고, 서로의 마음만 여전하다면 식을 올리자고 말이죠. 서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아들과 며느리는 최대한 빨리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에 이어 딸까지 얻게 되는 행복을 누리게 됐죠. 그 일이 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며느리와는 더없이 사이좋은 엄마와 딸처럼 지내요. 며느리도 저와 함께 지내며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를 많이 회복해 두 아이의 좋은 엄마가 되어 내리사랑을 쏟아주고 있고요. 잘 지내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두 손자를 보면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행복하답니다. 고달프고 순탄치 않았던 제 인생을 보답받듯이 말이죠. 이제 제 삶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해결짓고 떠나고픈 바람이 있다면 우선 우리 손주들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이 할머니 사랑을 듬뿍 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예비 사돈, 그 여자가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상처 딱지를 떼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년 전까지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하던데 2년 사이 많은 심경의 변화가 있었으면 하네요.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말이죠. 이제까지 오매불망 우리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만 생각하는 노인네의 넋두리이자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사연을 마무리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안녕히 계세요.